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재연구 2의 광안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학과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지도안 짜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학습 계획안이라고도 하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마다 학습 모형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과는 특징적인 3가지의 교수학습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의 총론 부분을 보게 되면 4가지의 교수학습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개념 형성학습, 두 번째가 귀납 추론 학습 모형, 세 번째가 원리 탐구 학습 모형, 네 번째가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귀납 추론 학습 모형은 원칙 발견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수학과에서는 크게 개념 형성 모형과 귀납 추론, 즉 원칙 발견이나 원리 탐구 학습 모형, 그리고 문제 해결 학습 모형, 크게 3가지 교수 학습 모형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 그 영역인데요. 저희 교재연구2에서는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됩니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비교되는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통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라는 학습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다른 교수학습 모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입, 전개, 정리를 사용하게 되고 각 교과마다 교과의 특징적인 학습 모형, 교수학습 모형이 있어서 그 교수학습 모형에 맞게 교수학습 계획안의 단계를 짜게 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보통은 학습 동기유발, 학습 문제 확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동기유발과 다르게 선수학습을 상기시킨다던가 또는 전시학습 상기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전시학습 상기. 전시학습과 선수학습 상기와 동기유발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선수학습 상기를 하고 바로 학습 문제 확인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수학습이라는 것은 그 전 학기 또는 그 전 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단원을 하기 전에 5학년 2학기에 분수 곱셈 단원을 하게 되는데 5학년 2학기 때 학습했던 분수의 곱셈 단원이나 3학년 때 배웠던 분수 단원이 선수학습이 되는 거죠. 전시학습 상기라는 것은 바로 앞차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단원에서 그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전시학습 상기라고 하죠. 보통 이번 시간의 내용이 전에 배웠던 학습 요소와 연관이 있을 때 선수학습 상기 또는 전시학습 상기를 하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학습 문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전개 단원에서는 각 학습 모형별로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수업 설계에 따른 활동 순서를 정한 뒤 결과를 예상하게 됩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보게 되면 활동 안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활동 안내라는 거는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안내는 옛날에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많이 했던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개 단계인데요. 전개에서는 보통 그 차시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활동과 적용 및 발전이 들어가게 되는데, 적용 및 발전은 정리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에서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의 일반화를 통해 개념을 정의하게 되고, 원칙 발견 학습 또는 원리 탐구 학습에서는 예상과 확인 또는 수학적 원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법의 정리, 즉 공식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 발견 학습 또는 원리 탐구 학습에는 반드시 형식화 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문제 파악, 해결 계획, 계획 실행, 반성 음미 4가지의 단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개념 형성 학습이 보통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차시에, 그다음 원칙 발견 학습, 원리 탐구 학습이 새로운 공식의 추출에 사용이 된다면, 문제 해결 학습은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실생과 연관을 지어보고 다음 시간의 내용과 관련된 차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가지 교수학습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개념 형성 학습 모형은 용어, 기호, 단어 수준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개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법례, 정례와 발례를 3대1 비율로 제시를 보통 하고요.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용어나 기호를 문자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칙 발견 학습 모형 또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수학적인 원리, 법칙, 공식 등과 같은 문장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결과를 예상하고 추론하는 학습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의 형성, 원칙 발견 학습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직접 하게 되는데요. 3가지 단계 중에서 학습자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형성, 원칙 발견, 원리 탐구, 문제 해결 모형에서 이 앞부분은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되고, 중간 부분은 전개 부분에, 마지막 부분은 정리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교수학습 계획안에는 단계, 그리고 시량을 적는 부분, 몇 분을 사용하는지 시량을 적는 부분과 학습 형태, 학습 내용을 적는 부분,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을 적는 부분과 기타 사항을 적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 추세에 따라서 적어지는 내용이 조금 다른 편이고, 요새는 교과 역량이 많이 쓰이게 되죠. 단계에서는 보통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학습 단계를 적지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파악, 제시, 개념화, 적용 발전 또는 예상, 검증 이런 단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도입 대신에 기초 및 문제 파악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지도안을 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단계들이 지도안의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가지 학습 모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학습 모형이란 학습자에게 개념을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구현된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개념의 이름인 낱말이나 기호가 지시하는 바와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 모형은 크게
범례 제시학습 모형과 속성 모형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범례 제시학습은 스캠프라는 수학습 심리학자가 제시한 것으로 전개 단계에서 범례를 제시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 제시된 공통적인 성질을 추상화,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속성을 알아본 후 개념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범례에는 정례와 비례가 있는데 비례는 발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례 대 발례의 비율은 3대 1로 바른 예를 3가지, 그리고 바르지 못한 예를 1가지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의 개념을 지도하게 될 때 사각형인 것을 3가지, 사각형이 아닌 것을 1가지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봄으로써 사각형과 사각형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분류를 통해서 3가지 도형의 공통된 성질을 찾아보고 이 공통된 성질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속성 모형에서는 역시 개념을 정의하고 정례와 비례를 구별한 후 개념의 속성 중 결정적인 속성과 비결정적인 속성을 조사를 하는데요. 결정적인 속성은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되겠고 비결정적인 속성은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개념 형성 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범례 제시 학습과 속성 모형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 형성 모형 학습 하나를 사용한다면 원칙 발견 학습 모형 또는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2가지 학습 모형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 발견 학습은 원리, 법칙, 성질, 공식 등을 알게 되는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모형으로 원칙 발견 학습 모형은 문제 파악, 예상, 검증, 일반화, 적용의 단계를 따른다고 하면 원리 탐구 학습 모형에서는 문제 파악,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 인식,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 형식화, 조작 및 발전의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원칙 발견 학습 모형은 발견 학습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탐색 또는 예상을 하고 그 예상한 방법을 해결 및 음미 또는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일반화를 시키고 이를 적용, 발전하는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원리 탐구학습 모형에서는 탐구학습 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수학적 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전에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수학적 원리가 내재된 조작 활동을 하고 이 수학적 원리를 공통적으로 찾아내어 형식화하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받아올림이 있는 2자릿수 더하기 1자릿수의 덧셈에서 17 더하기 5의 계산이 필요한 생활 장면을 보고 그 이전에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받아올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의문점을 토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7 더하기 5라는 과정을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확인했던 과정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게 되면서 형식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칙 발견 학습에서 형식화는
개념 형성 학습에서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차시의 목표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형식화한 내용은 주로 판서나 부침 자료로 게시하게 됩니다. 귀납추론 모형은 원래는 과학과에서 나온 모형으로 원칙 발견 학습과 같은 흐름을 따르게 되고요. 추측, 검증, 발전, 정리 및 평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귀납적 추론 모형은 원칙 발견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포야 또는 폴리아라고 말하는 수학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문제 해결 4단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수학과뿐만 아니라 국어과, 사회과, 과학과 등 전 교과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로서 개념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수학적 지식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 형성 학습과 원칙 발견 학습, 원리 탐구 학습 모형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과 개념, 공식과 원리 등을 알고 있을 때 사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수학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 교구와 수학 보드게임, 게임류를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수학 교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수학 교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학 교구와 그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단순한 문제풀이나 지면을 통한 학습보다는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교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아이들이 쉽게 개념과 원리, 법칙 등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구를 내가 쓰고 싶다고 바로 사용했다간 수업 시간이 놀이와 장난으로만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활용 전에 반드시 아이들이 교구와 접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수업을 하기 전에 교구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아이들이 교구에 익숙해진 후 수업에 활용해야 교구의 특성을 알기에 수업 활동에 충실히 따르고 본래의 목적에 따라 수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가 교구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수업 목표와 교사가 의도한 수업 목표에 가장 적합한 교구를 선택하여 활용해야지 교구 사용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사는 수업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재질과 색의 유무를 고려하고 저학년이 겪은 경우에는 좀 더 크기가 큰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셨던 교육학 또는 수학학습 심리학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DNS의 놀이학습 이론도 나오고 지각적 다양성, 수학적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게 되죠.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교구를 사용함으로써 귀납적 추론을 통한 학습이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학학습에 있어서 학습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구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구마다 가지는 특징과 교구가 고안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모든 교구를 다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교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수학 수업에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수학 교구입니다. 퀴즈 내어 막대, 색막대라고도 부릅니다. 펜토미노, 연결 큐브, 패턴 블럭, 격자석 수카드, 기하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색막대, 펜토미노, 연결 큐브, 패턴 블럭, 기하판 같은 경우에는 도형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